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가방 올려놓고 방송하네요. 자, 11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섹터 중에서는 임의 소비재라고 하죠.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두 기업이 거의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본장에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조용히 강한 종목이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의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FOMC 이후로 계속해서 의장들의 그 FOMC 의장의 이야기와 달리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가 꽤 많이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연준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인물에 있어서도 좀 매파적인 인물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에이펙 그리고 미중 간의, 우리나라와 또 중국, 미국 간의 각국의 정상 간의 회담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번 주의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AMD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 관련한 모멘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지, 잠시 후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지금 도모님 좋아요 꾹 저거랑 약간 지금 헷갈렸어요. 예,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이제 매주 저희가 전략을 여러분들께 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1월에 막 접어들었으니까 11월 시장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모시고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오파님 안 들리세요? 다들 들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은 그 껐다 켜보시든지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면 근데 이 목소리가 안 들리실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부디 유니오파님까지 다 들리시길 바랍니다. 자, 도운 아침 여러분 모두 인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요? 오늘 이렇게 귀엽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박명상입니다. 첫 월요일이잖아요. 네, 기분 월요일은 좋아요? 항상 저는 좋아요. 텐션이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텐션 안 좋아요? 금요일도 되게 좋던데? 금요일에 좋았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해방감에 한숨 돌린 그런 느낌이었고 월요일은 잠 많이 자고 나와서 그래요? 네, 기분이 항상 좋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명성님이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밤에 한 2시간 자나? 3시간 자나?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마이크를 쥐고 있는 그 무게 이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 얘기 꼭 해서 너무 잘 싹싹 받아드시는데. 근데 사실 지난주는 좀 말이 안 됐고 이슈가 많았죠. 지난주는 진짜 각오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각오했는데 오호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 정도야? 오, 더 해봐 약간 이러면서 제가 약간 막 이슈들이랑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정상들의 그런 회담도 있어가지고 그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FOMC까지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스왕 CEO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심지어 그게 다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중심입니다. 전 세계. 된 거예요, 진짜. 진짜 에이펙 너무 많은 얘기들을 만들었죠, 정말로. 이번 에이펙은 정말 그야말로 찢었다. 진짜. 우리나라가 찢었다. 또 좋아하시는 그 GD 형님께서 또 공연하시던데. 갓 쓴 거 봤어요? 역시 갓. 저 진짜 갓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 처음 봤어요. 갓지용? 이거 봤어요, 이거? 진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심을 또.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많았는데 맞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다
AI로 관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젠슨왕 CEO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도 다 AI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우리나라에서 그 내용을 뭐 그 깐부치킨이 막 주말 사이에 뭐 영업을 중단했대요. 왜요? 본점이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아, 그래서 영업 중단하면 어떡해요? 적당히 받아야지. 그러니까 한 2개인가? 뭐 재료가 없었겠죠. 아. 네. 그 정도로 다들 열광했던 건 그만큼 젠슨왕이라는 해외 기업의 CEO가 이 정도로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 AI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저는 결국 그렇게 종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오늘이 사실 팔란티어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많은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는 조금 미국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노안 아니십니다. 송희환쌤님 맞아요. 우리 어릴 적부터 대학 시절부터 성균관대학교 포스트 송중기로 실제로 방송간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중기 선배님이 너 나 닮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혀 없고요. 그래요? 그래도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48기 성대방송국 국장 출신, 네네. 우리 송중기 선배님 44기 성대방송국 국장 출신이셔서 네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이어받고 있다. 네, 여러분 노안 아니십니다. 명확하게 본 거 맞아요. 네. 저도 뭐 다양한 배우들이 이렇게 거론되는데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 올리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올리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혼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내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3대 지수 상승했는데요. 아까 잠깐 그 초반에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실적이 캐리한 게 진짜 맞거든요. 아마존이랑 테슬라 같은 일부 종목들이 캐리한 게 딱 맞고요. 맞아요.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그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200를 또 넘었어요. 팔란티어도 원래 엔비디아가 먼저 갈래, 팔란티어가 먼저 갈래 그러다가 엔비디아 확 치솟았죠.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가 바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덕분에 3대 지수가 상승했고 러셀 2000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막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로도 확실히 좀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존이 갔으면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가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종목들 간의 어떤 편차는 좀 있었지만 AI에 집중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좀 눈에 밟히죠. 금리가 4% 아래로 되게 편안하게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단기적으로 4% 위쪽으로 올라오더니 4.1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진짜로 우리가 12월에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가? 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좀 안겨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0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00이요? 네, 99.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다라고 보는 건지 1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은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00달러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금이 애초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금 가격은 그래도 시장에 안정적인 그런 심리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국제유가 여전히 저유가 6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뭐 시장에 안도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조금은 뭔가 불안감을 금리에 따라서 계속 좀 부여하고 있다,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누구 닮았나 이런 거 좀 올려주고 계신데, 그 전두환 부인하면 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죠. 그래서 저의 안티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영부인이 될 상이라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타격감 없어요. 근데 언급했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누구 닮았다 그거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슈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네. K치킨 맛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부터 뽑아볼까 하다가 일단은 주말 사이에 확실히 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젠슨왕 CEO의 그
발언들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서 요거부터 그냥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젠스당 CEO가 치킨을 먹고 치킨을 좋아했다, 뭐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게 해외에서도 엄청 화제더라고요. 그러니까 K치킨. 예, 이게 야후파이낸스 그리고 마켓워치의 기사거든요. 네. 젠스당이 프라이드 치킨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계속 나가서 네. 이거 윙 먹어봤냐? 이거 너무 그쵸. 맛있다. 막 이러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게 사실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한데 네. 그 프라이드 치킨 스탁, 그러니까 치킨 관련주에 우리나라에서. 예, 치킨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맞아요. 이런 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재밌게 한번. 뭐 그냥 재미로 보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은 자켓을 벗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켓 완판됐다면서요? 란스미어 자켓도 예. 약 80만 원대라고 그니까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완판.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80만 원짜리 자켓을 막 완판시키고? 아니 본인은 지금 저요? 운동화 30만 원짜리 신으면서. 아이 신발은 뭐 아무튼 네, 어쨌든 완판이 됐다 모든 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슈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계속 퍼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젠스당 CEO는 에이펙 CEO 서밋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요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선순환하고 있다. 라는 것은 AI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환 어떤 출자고리 같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그냥 걱정할 만한 그런 악재가 아니라 선순환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개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거 뭐 지난 금요일에 사실 국내 증시 장중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26만 개가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전자의 5만 개, SK그룹의 5만 개, 현차그룹의 5만 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6만 개,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5만 개가 갈 거예요. 네, 정부의 5만 개. 이렇게 다 더해서 삼성, SK, 현대차, 정부 5만 개씩 20만 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6만 개 이렇게 간다고 정리하시면 딱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 엔비디아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바로 네. 그냥 붙인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 다 친절하게 밑줄을 쳐줬어요. 네,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NHN, 카카오와 협력하여 블랙웰과 기타 GPU 13,000대를 초기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쿠다, 네모트론 뭐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해서 홈 로봇 개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역시나 로봇 뭐 지난주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던데 이런 것들을 다들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만났죠. 그래서 HBM4 그 웨이퍼를 선물하는 그 장면도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도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기관의 디지털 트윈 로봇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산업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 AI 기술센터, 물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물리 AI가 결국에는 로봇이죠. 지역 AI 데이터 센터 설립이 포함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포용적 AI, 이게 곧 소버린 AI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LLM도 점점 더 뭐 발전시키겠다. LLM이 우리나라의 그 소버린 AI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LG, 네이버 클라우드, NC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중소기업 중에는 업스테이지가 확실히 좀 AI 쪽으로 인정을 받네요. 뭐 그리고 또 키스티라는 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도 양자 컴퓨팅과 과학 연구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HBM4 공급 논의 중이다. 뭐 물론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만들었던 젠슨왕 CEO의 방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미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데나이브스. 저 봤어요, 저분. 보셨어요? 안 그래도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상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3프로랑도 함께 했는데 네. 저분이 이제 한국에서 일정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의도에 머무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셨다고요? 커피숍에서. 와, 근데 아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상당히 힙하시던데? 엄청 힙해요. 핑크 색깔 모자에 핑크색 바지에. 또 과하게 힙하시던데? 처음에는 외국인이 그냥 있구나 했는데 저거는 데나이브스다. 저분은 그러니까 데나이브스다. 저도 이 3프로 그 썸네일 보다가 네. 뭐야 이 사람 누군데 이러고 있어 봤더니 데나이브스더라고요. 약간 왜 우리 예전에 종이 접기 해주시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되게 네. 안경, 약간 그런 느낌. 네, 아주 컬러풀하시고 예, 힙하십니다. 듣던 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26만 개의 칩을 한국에게 준 것은 또 하나의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마치 중국에 진출한 것 혹은 중동에 진출한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26만 개의 칩을 밀어주면서 또 하나의 허브를 하나 만들었다.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젠스당 CEO가 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중국이 H20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왜 그랬냐면 뭘까요? 왜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에서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네. 사실 미국 내부적인 반발이 좀 있었대요. 민주당 측에서 이거 그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좀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젠스당 CEO가 그런 거를 의식하면 안 된다. 중국이 H20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더 좋은 거를 줘야 엔비디아가 중국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젠스당 CEO의 어떤 의지를 또 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까지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트업 시왕. 이게 무슨 제가 약자예요? 사실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그 매업 내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 없으면 네이마르가 왕이다. 예. 그러니까 그 고트가 없으면 고트라고 하죠. 예, 고트가 없으면 그 다음이 이제 왕 그쵸. 예, 한다 이런 건데.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예, 그렇죠. 에이펙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그 국가들끼리 좀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무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항할 AI 기구 설립을 뭐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또 저는 뭐 미국에 대항한다 중국이 주도한다 이런 걸 넘어서 그냥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뭐 치열하게 다시 싸울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번에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지표가 계속 나왔어요. 부진하네요. 예,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계속 밖에서 지금 그 아웃복싱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안에서 지금 내수를 촉진시켜야 되는 중국의 어떤 과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예정이고 미국 대통령이 없으니 시진핑 주석이 뭔가 많은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은 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전면 복원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면 이렇다 할 뭔가 투자 포인트 잡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했다.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끝난 거 10월에 끝난 거를 다시 연장한 그런 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내용들을 봐도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 산업 혁신 창업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뭔가 좀 구체적인 키워드가 딱 와닿는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FTA 2단계 협상, AI, 바이오, 녹색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협력 강화를 원한다. 정도의 어떤 서로의 의지만 느낌이 있었고요.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박진영 JYP CEO가 본인의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에요. 내가 시진핑 주석이랑 뭐 대화를 했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썰에 따르면 AI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네.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갑자기 불러서 뭔가 얘기를 했대요. 허가해줘라. 모르죠 그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준비시켜. 없지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 시그널인가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박진영 뭐 장관님이신가요? 장관은 아니죠. 네. 위원장이죠. 위원장 네. 의상이
굉장히 임팩트가 화려하네요. 있네요.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벌써 한알령 해제 시그널로 해석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동시에 나왔었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또 국내 증시에서 엔터주 콘텐츠주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네네. 마침 또 분위기가 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이펙 경주 선언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그냥 보시라고. 추가적으로 문화창조 산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 이게 새로 들어간 그런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K-컬처. 예,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 우리 뭐 RM, 차은우, 지드래곤 아우 왜 웅장해지네요. 정말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다. 멋있었습니다, 생각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네. 파이팅 대한민국. 자, 네. 이어서는 이제 미국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가 많은가 했더니 국제적인 행사였잖아요. 아 맞아요. 자, 네. 금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에 이거 어떻게 좀 내려갔어요, 확률이? 그 사실 이제 큰 범위에서 그 장의 큰 그 매크로 변수 범위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게 금리와 관련해서 FOMC 여진이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고 12월에 한 번 인하해서 1월, 3월, 4월 내년 상반기 내내 못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접어들더라고요.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뭐 로리 로건 총재는 이번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으면 나는 절대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냉각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용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예, 지금 금리 인하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완전히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 하자라는 분위기와는 살짝은 좀 퇴색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셧다운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미국 증시로 다시 돌아가서 비기매트 끝났으니까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되고 지표가 다시 발표되는지 그 지표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다시 이제 백업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고민이 깊어졌고 어쨌든 양분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앞으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가 어느덧 6개월 연속 상승이에요. 오, 대단하지 이 않습니까? 기세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4월에 큰 그런 파고를 한번 겪고 나서 5, 6, 7, 8, 9 계속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10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슈미드 총재가 했었죠. 연말 소비 시즌이 오다 보니까 이제 CPI에 대해서 다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구매 욕구가 늘어나면 결국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헬로윈에 이 초콜릿 가격들이 확실히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받았다. 초콜릿은 그리고 카카오 가격 자체가 엄청 올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저 마트 가서 초콜릿 사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게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오. 이게 빼빼로 가격도 아, 그러네요. 한 박스의 기본 가격이 한 1,700원 뭐 몰라요. 2,000원 가까이 해요. 네. 우리 또 빼빼로 데이가 네. 우리 명성님의 생일이잖아요. 뭐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우리 또 대표님의 생일이기도 아 맞네. 하고. 네, 저희 대표님의 생신이시기도 하죠. 네. TMI를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이거 네. 모르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11월 11일, 네. 12월 12일. 네 좋네요. 11땡. 근데 표정 왜 그래요? 11땡, 12땡. 땡.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6개월 연속 상승해서 이번에 네.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좀 그런데 우려도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왜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등장인데. 예, sometimes we see bubbles. 우리는 가끔 이제 버블을 본다. 아.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가끔은 not to play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이제 약간 쇼 치려고 지금 등장하는 네, 거 아니에요? 약간 분위기 조성하는 네. 거죠. 그래서 증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사람 얘기가 아예 틀리게 들리지는 않는 분들이 은근히 늘어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은 여러분들 그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월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래 전통적으로 10월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9월은 안 좋고 9월에 안 좋고 10월에 컸던 변동성을 11월에는 다시 이제 연말 기대감으로 돌려내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YTD 기준으로 10월까지 15% 이상 올랐던 구간에서는 노벰버, 11월이 안 좋았던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예외가 없다면 어지간하면 11월에 긍정적으로 12월까지 연말 랠리를
AI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난달에 어쨌든 우리가 봤던 게 하이라이트는 빅테크의 실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딱 테슬라 하나 빼면 뭐 버블을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기 브로드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버블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벌써부터 막 마이클 버리 말 듣고 쇼 쳐야지 할 정도의 그런 불안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머타임이 종료됐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전 5시에 종료고 네.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종료라서 우리 맞아요. 더 바쁘겠네요. 큰일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11시 반에 아마 개장을 하겠죠? 그렇죠. 네. 밤 11시 반에 개장, 네. 회장은 6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그냥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히어로가 됐었죠. 아마존. 9% 넘게 급등을 했었고 네. 훨씬 더 잘 가다가 사실 아마존이 이 정도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게 신고가를 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지난주에 이미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이 AWS 20% 성장률이 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아마존이 14,000명을 해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를,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가 AI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다 네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거 크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트레이니움 칩이라고 해서 그 알파벳에서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TPU? 네. 알파벳이 만드는 그 반도체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에이직 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써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 개발한 칩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꽤 큰 기업들과 클라이언트들과 계약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구글과 아마존이 되게 비슷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칩도 만들고 AI도 돌리고, 아마존은 엔트로픽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도 꽤 훌륭한 AI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아마존도 은근히 그 구글만큼의 육각형은 아니지만 좀 작은 육각형으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는 상당한 AI 역량을 확보했다. 에이직 전략에 대한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AWS 좋았고 트레이니움 칩 괜찮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강세. 저 요게 조금 그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자상거래를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챗GPT랑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네. 그리고 챗GPT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해서 아마존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그게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즌에 아마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위한 시즌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인터넷 부문의 탑픽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확실히 아마존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M7 실적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캐펙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쵸. 투자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이 4개 기업의 캐펙스가. 그리고 이 4개 기업의 광고 매출 또한 같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의 차이지, 어쨌든 AI에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덕분에 웨스턴 디지털, 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의 실적도 좋았고, 퍼스트 솔라, 태양광 굉장히 많이 좀 외면을 받았지만 계속 쓰인다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AI와 데이터 센터로 향한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고, 네비우스,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시 결국 돌고 돌아 AI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어제 제가 서점에 가서 네.
책을 좀 봤어요. 좋습니다. 또 가을은 또 독서의 독서의 계절이고 계절. 하니까 예. 또 투자책의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다양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금 AI가 너무나 뜨겁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가 5단계다. 네. 그 아직 2단계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한 3단계.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평가가 약간은 또 있어요. 분분해요, 의견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시즌 2의 얘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만 갔던 게 시즌 1이었고 그쵸?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다. 거기에서 대장이 누가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쵸. 저는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이 아마 그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뭐 계속 네오클라우드라든지 계속 쓰이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크레도 테크놀로지스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전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게 AI에 대해서 가는 길이 틀리진 않았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믿고 쭉 가시면 뭐 중간중간 흔들리겠죠. 네. 그렇지만 그 중심을 잡는 멘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또 코인베이스가 또 극찬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특히나 아마존이 AWS 성적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암호화폐 AWS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번스타인에서는 JP모건, 시티그룹, PNC 같은 파트너십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AWS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니덤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대기자 명단이 1000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기업인 만큼 코인베이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덕분에 서클도 소폭이지만 상승, 로빈후드 마켓 요즘 고공행진 대단하죠.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적주 얘기였는데 코인베이스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도 또 주말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번에 34%의 이익 증가분을 발표했지만 이와 동시에 역대급 현금분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역대급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 또 결국에 또 우리 버핏 선생님이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됐는데 요거는 또 오늘 밤에 본장에서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버핏 선생님에 대한 어떤 대체는 또 어떻게 훌륭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왜 올랐는지 보시면요. 일단 연말에 신형 로드스터를 출시할 수도 있다고요. 로드스터, 너무 멋있다. 약간 스포티한 그런 감성의 차를 또 출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주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됐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11월 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 드디어 일론 머스크에게 1400조인가요? 그걸 안겨줄 수 있는 주주총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뭐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뭐 11월 6일까지는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번 주에든 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좀 예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직접 가시는 분들은 제한된 수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버추얼 쉐어홀더 미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또 볼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전쟁부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펜타곤 위성 개발 계약 가능성을 보도를 하면서 우주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의 어떤 테마군들, 하모니들도 이번 주에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가 빅테크였다면 이번 주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팔란티어, 힘스에너스, 그리고 나비타스, 이게 전력 반도체 만드는 기업, 최근에 주가 굉장히 탄력 좋았죠. 화요일 우버, 쇼피파이, 스포티파이, 화이자, AMD,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스테라랩스, 여기 AI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노보노디스크, 최근에 주가 좀 좋지 않은데 반등 탄력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맥도날드, 휴메나, 유니티, 그리고 카메코, 원전 기업이죠. 또 로빈후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 좋은데요. 수요일 기대가 되고요. 아이온큐가 또 있습니다. 목요일에
내년일에 D-Wave 퀀텀과 함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엠러빗, 퀄컴, ARM, 비스트라, 사운드하운드, 뉴스케일 파워까지 다들 주목하시는 AI 관련 인프라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금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이번 주가 어쩌면 더 흥미로운 주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